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읽고 토론하고 중에서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단원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단원의 소제목이 뭐냐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게요. 따라서 읽으면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독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독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독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먼저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배경 지식. 그리고 또 뜻을 모르는 단어 때문에 글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앞뒤 내용을 보고 단어의 뜻을 추론하거나 사전을 찾아볼 수 있고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그 문장의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 주제나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만나 이해가 어려울 때는 소제목과 연결된 문장을 찾아 그 문장의 앞뒤를 살펴보며 추론하면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 있고요.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이 될 때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거나 다른 정보와 비교해 보거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하여 판단할 수 있죠. 자, 요것이 지금 문제로 나오는데, 자, 단원의 학습 목표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게요. 그래서 마음이와 민재가 어떤 책을 하나 읽어요. 그 책의 이름은 로봇 시대의 인간의 일이라는 구봉건 씨가 쓴 설명문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교과서에 싣고 그때그때 만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로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 구봉건 씨의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설명문은 각각 네 단락이 나와요. 네 단락. 그 네 단락에 소제목을 붙여서 각 문단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이것이 또 문제화 될 수 있고요. 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해 전망할 때 일론 머스크라는 전기자동차 업체를 설립한 경영자이자 기술 혁신의 아이콘의 전망을 인용하고요.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출제 유형이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한 전문가의 전망 금방 했죠. 그쵸? 일론 머스크의 전망. 그의 전망이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고 또 널리 보급된 후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그에 대한 그렇죠? 그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먼저 소개하고요. 부정적 영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율주행차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소개하는데 그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가장 큰 과제가 윤리적 딜레마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수용성 문제라고 얘기해요. 나머지 세 번째는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술적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유형인 글을 읽으면서 겪는 문제와 해결 방법 먼저 볼게요. 글을 읽으면서 겪는 문제는 첫 번째는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뜻을 모르는 단어 때문에
글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앞뒤 내용을 보고 단어의 뜻을 추론하거나 사전에 살펴본다. 금방 한 내용,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문장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고 추론할 수 있다. 주제나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지 않을 때는 소제목과 연결된 문장을 찾아 추론할 수 있다.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모를 때는 다른 정보와 비교해본다. 깊이 있게 생각해본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본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출제 비중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 내용에 앞서서 제재 정리와 글의 짜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율주행차의 등장이라는 것은 설명문입니다. 자, 그럼 설명문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목적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글입니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만을 전달해야 하는 게 설명문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 설명문은 다양한 설명 방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에 사용된 설명 방식은 예시. 자, 예시가 두 군데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 예시는 자율주행차가 개발 초기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운전하다가 이제 기계에게 그 운전을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운전하던 것을 로봇에게 자동차의 운전을 넘겨준다는 식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요. 윤리적 딜레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터널 문제 사고 실험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또 전문가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핵심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격은 해설적 논리적이고요. 제재는 자율주행차의 등장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긍정적 효과, 그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주제는 자율주행차 도입의 전망과 과제가 되겠죠. 자, 특징은 위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말이나 다양한 자료를 인용하여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글의 짜임을 보면 총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4개의 단락은 각각 소제목을 달아서 각 글의 중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글에서는 소제목이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라는 소제목을 달았어요. 이 부분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등장에 대한 전망을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도입의 기대 효과가 제시될 것임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소제목이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자율주행차 도입의 긍정적 효과인데요. 4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긍정적 효과는 첫째는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다. 둘째,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비용이 절감되고 또 자동차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도 절약될 것이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이라고 말하고요. 또 연령과 신체의 제약 없이 누구나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매우 어리거나 많은 사람들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이동의 제약이 있었지만 자율주행차는 그냥 쉽게 택시처럼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의 자유가 생길 거라고 말하고요. 또 운전이 취미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서요. 이것이 이제 자율주행차 도입의 긍정적 효과고요. 자, 세 번째 꼭지에서는 우리는 운전대에게 로봇을 넘길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해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해선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제시해요. 그것은 바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문제죠.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려면 가격이 낮아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 사용자 수용성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사용자 수용성이란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운전자는 운전을 하면서 몰입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사용자 수용성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데요. 자, 바로 자율주행차의 운전을 맡기기 전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윤리적 딜레마라는 거예요. 자, 딜레마란 선택해야 할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인데 윤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계 조작, 즉 사람이 로봇의 판단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계할지, 또 자율주행차의 사고 결과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예를 돕기 위해서 이 윤리적 딜레마란 사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죠. 바로 터널 사고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요.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률은 운전석보다 조수석 부상률이 훨씬 높대요. 그렇죠? 짧은 순간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 운전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죠. 그런데 컴퓨터, 즉 자율주행차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딜레마죠.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전에 계산해서 입력한 대로 실행하잖아요.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계하는가가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에 대한 핵심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 실제 본문은 다음 파일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